고전시 봅시다. 먼저 오세요. 자, 이왕의 도산시비곡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거 한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 뭐 길지 않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언지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죠? 이제 도산시비곡은 총, 뭐 제목 그대로 이제 총 12수의 연시조인데, 근데 이제 1수부터 6수까지는 이제 우리가 주제를 좀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수부터 12수까지를 이제 공부 열심히 하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즉 학문 수양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지나 뭐 다짐을 얘기한다. 음.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도산시비곡은 총 주제를 앞부분, 뒷부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언지자 보이죠? 그래서 이 언지라고 하는 것이 이 앞부분에 그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 뒷부분을 우리가 언학, 공부 열심히 하자는 얘기로 주로 이야기를 하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일수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 친화이고요. 이제 내용 보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초야우생이 좀 이러면 어떠냐 이러거든. 그러니까 초야우생 저 밑에 뜻 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시골에 묻혀 사는 뭐 어리석은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맥상 화자 자신이고 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이제 그만큼 겸손한 어떤 성격이라는 걸 좀 드러내는 거죠. 음. 자, 그렇게 하물며 천석고왕을 내가 뭐 고쳐 못하니 이러거든. 천석고왕, 자, 이것도 역시나 밑에 풀어져 있죠. 그래서 천석고왕은 이제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네, 일수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수 보세요. 자, 연하로 집을 삼고, 자, 자연입니다. 자, 안개와 노을이란 뜻이죠. 자, 연하로 집을 삼고, 이제 풍월도 역시 뭐 바람과 달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자연이죠, 뭐. 즉 자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자연으로 집을 삼아 또 역시나 자연으로 내 벗을 삼고 이렇게 태평성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아주 편안한 마음이야.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병을 가지고 늙어가는데 이제 병으로 늙어간다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중요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늙는 것. 음, 자연스럽게 늙는. 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화자는 이제 뭐 여기에서 또 역시나 나의 뭐 즐거움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늙어가는데 이제 이 중에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뭐 허물이 없길 바란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면 뭐 실수나 뭐 잘못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화자는 정말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의 어떤 큰 즐거움이다. 바라는 거 하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삼수만 주제가 조금 이질적이긴 해요. 자, 순풍이 죽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자, 이것도 밑에 풀어져 있죠. 그래서 순박한 어떤 풍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순박한 정리를 바로 하면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는 건 아니야. 거짓말이야. 살아있다는 얘기지, 그치? 화자의 생각에서는 지금 순박한 풍속은 살아있어. 또 인성이 어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다라고 해서 역시나 어진 인성을 화자는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좀 연결해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 자, 즉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좀 젊은 사람들을 좀 혼란케 하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성악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악설을 좀 부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성선설이라고 하죠. 성선설을 좀 긍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알겠죠? 그래서 왜 천하에 그 많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속여서 말을 하나?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 삼수의 주제는 조금 이질적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성선설을 긍정하는 자신의 입장을 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내용은 언학이에요, 언학. 자, 언학 보이죠? 그래서 이 언학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 쪽이죠.
자, 볼게. 고인도 나를 못 보고, 여기서 말하는 고인, 이제 밑에 써있죠, 그죠? 이제 옛사람이긴 한데, 이제 좀 성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즉, 성현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아까 대면이 불가능하지. 자, 만날 수는 없죠, 그죠? 자, 못 본다. 그러나, 자, 그 고인을 보지 못해도 가던 길은 앞에 있다. 그러니까 즉, 성현이 남긴 이제 그들의 어떤 학문의 업적. 자, 그 학문의 길, 쉽게 말하면 책. 자, 그들이 남긴 책은 내 앞에 있잖아. 자, 그러니 그들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쩔고, 그래서 가야 한다, 뭐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따를 것이다,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학문 수양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 이제 그 다음도 이제 공부 얘기인데 볼게. 당시에 가던 길을, 당시에 내가 잘 가던,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그 학문의 길이야. 음.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 자기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던 그 학문의 길을, 자기가 몇 해를 좀 버리고, 어디 가서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다녔을까? 음. 자, 이것이 이제 좀 벼슬길이다. 자, 이 정도로 볼게. 이렇게 벼슬길에 다니다가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자신의 어떤 본분을 찾아. 즉, 이 공부, 학문의 길. 자, 이제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다른 데 마음을 마루리 먹지. 다른 데 마음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뭡니까? 이 다른 데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남았던 뭐 벼슬길이겠죠. 그래서 이 언학 역시나 주제를 보자면 뭐 그대로 동일한데 이제 자기 반성이 좀 들어있네요. 내가 과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 뭐 이제라도 다시 내 자리로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자, 마지막에 자, 이제 우보도 알며 하니 그 안이 쉬운 거죠. 우보라고 하면 좀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정도로 볼게. 자, 그러니까 실제 좀 이렇게 학문에 좀 둔한, 좀 어리석은 사람들도 오히려 알면서 잘하니 어찌 보면 좀 쉬운 일이다. 공부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도 좀 잘 알고 한다고도 하니 어찌 보면 쉬운 일인 것이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성인,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성인도 이 공부를 결국은 또 다 못다 하시는 걸 보면 공부라고 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음, 이렇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나는 그래서 그 중에 늙는 줄을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늙어가는 줄 모르겠다. 그 뭐냐면 결국 그거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이제 그래서 이 육수 같은 경우에, 언학 육수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주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어떤 학문 수양의 길이다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결국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오한 이제 그런 어떤 영역의 뭐 내용이죠, 결국. 그래서 이 심오한 어떤 이 학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즐거움에 대한 얘기다. 혹은 그런 심오한 학문이 가지는 그 매력에 대한 것이다. 라고 뭐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는데 지금 우리가 나를 안 읽고 한번 가만 연결해서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16번에 가와나라고 해서 이걸 그냥 우리가 가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에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나요? 어떤 사람은 곁에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니? 그리움의 내용이니? 아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지금 다른 사람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니? 없었죠. 음. 또 마찬가지로 화제의 생각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그 역시는 또 계기, 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자, 그래서 그 가에는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이건 괜찮죠, 그죠? 자, 마지막까지 보면 가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라고 했는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가 내용만 가지고도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지 바로 볼게. 자, 1번에 연하와 풍어를 가까이 하며 허물이 없기를 바라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 바라는 것은 자연에 살면서 좀 선한 그런 본성을 좀 회복하길 바란다. 어떠니? 괜찮죠? 일리가 있죠. 음. 자, 이 내용은 보기랑 연결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음. 또 2번 보면은 이렇게 다른 것에는 마음 두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에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지? 또 3번 보면 이 사람은 천석공항은 고칠 필요가 없다 그래. 자기가 너무나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뭐겠어요? 지향할 만한 자신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일리가 있죠. 음. 자, 또 4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인이 가던 길을 화자가 가겠다, 나도 따르겠다 이러거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그 내용이 바람직한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이잖아. 자, 그래서 답은 5번에 우부와 성인을 구분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우부는 쉽다고 하고 성인은 어렵다고도 해. 자, 이렇게. 자, 마치 좀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일단 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야? 그거 아니잖아. 음,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오한 매력에 대한 얘기지. 아시겠죠? 음. 자, 18번도 지금 기억은 우리가 읽었던 그 시에서 나와요. 자, 기억이 뭐였냐면, 빨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순풍, 그리고 그 인성 그 얘기한 거야. 자, 뭐 쓰지 않아도 되죠, 사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기억은 이거였습니다. 음. 자, 그럼 기억은 대조적인 어휘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 어떠니? 맞는 말이잖아. 자, 대조적인 어휘를 썼다. 자, 이런 정도야, 얘들아. 그래서 어휘이기 때문에 이제 더 쉽죠, 뭐. 자, 순풍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이다. 순풍은 거짓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인성이 이제 살아있다는 것. 자, 그것이 결국은 옳은 말이야. 뭐 이랬잖아. 자, 이렇게 해서 대조적인 어휘를 좀 활용했죠. 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고전시 봤지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내 문제가 풀린단다.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빠르게 현대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현대시도 이번에 좀 쉬웠는데, 그 문제 하나 정도가 공부할 만합니다. 어딨지? 자, 여기 있네. 자, 보세요. 일단 가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제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음. 자, 가시에서는 음,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변화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정서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변화없는 삶에 대한 어떤 권태로움과 뭐 자신의 회의감을 좀 표현하고 있는, 좀 비관적인 색채가 짙은 이제 그런 시거든요. 자, 한번 경험해 보자. 볼게. 일단 공터 위에는 푸른 풀도 덮이고 이렇게 뭐 어떤 밑동에는 푸른 싹이 돋았다.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년에는 좀 봄이 왔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 보면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아.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알아. 자, 돼지 목 따는 동네에 이 더디고 나른한 세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묶인 A 부분 바로 정리하면,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위 환경. 자, 주위 모습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주위 환경에 대한 어떤 얘들아, 화자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지, 그치? 자, 이제 그렇게 3년.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하며, 자, 체크 한번 해볼게. 항시 우리들의 삶은, 자, 우리의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역시나 또 화자의 어떤 삶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자,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니? 지금 화자는 이제 항상 겪어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화자는 이 삶에 대한 좀 비관적인, 좀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때로는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또 그 잠에서 깰 땐 솟아오르고도 싶었다. 세차장의 고무호스에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또 울고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몸부림도 치고 그래서 지금 묶인 이 시 지점에는 좀 벗어나고자 했던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무료함 너무나 좀 회의적인 지금의 삶에서 좀 벗어나고자 했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긴 합니다. 음. 자, 모습이라고도 좋고, 뭐 어떤 욕망이라고도 좋고, 자, 그것이 형상화되어 있긴 한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어때요? 욕망이 있긴 있었으나, 화자에게는 좀 몸부림에 불과했나 봅니다. 음. 즉,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죠. 달라진, 즉, 나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었다. 돼지 목다는 동네에 이 더디고 나른한 세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화자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고요. 그렇게 가슴에는 윤기 나는 석탄증만 깊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뭐 뜻도 나와 있습니다. 뭐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니? 이제 그렇게 울면서 마음속에는 그 울음이, 그 응어리가 계속 굳어져 쌓여만 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린 정서적으로 이런 지점에서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화자의 어떤 무력감이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시를 좀 구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나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제 정리는 하겠지만, 내용은 뭐 아주 순식간에 뭐 보게 될 거예요. 보세요. 일단, 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웃에 대한 시인데, 이제 우리 이웃에 대한 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배려하지 않고, 무관심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시는 그와 같은 어떤 사회 모습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이제 그런 시죠. 자, 일단 볼게요. 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 작은 할머니였다. 자, 시적 대상인데, 자, 지금 이분이 내리려고 지금 혼자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어.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때? 이 할머니가 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렇죠? 자, 어려움에 처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객들은 그저 에워싸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 승객은 벽이래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건 뭐다? 그 어려움에 처한 이 할머니에게 자, 무관심한 모습을 이제 우리는 뭐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승객들이 바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벽은 꿈쩍도 하지 않은 거죠. 음. 자, 이제 그렇게 비유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계속 있는 힘을 다하긴 하는데,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들아, 여기에서. 미동도 없는 거잖아. 미동도 없다. 자, 이제 그렇게 벽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더욱더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해서 끝났어요, 의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승객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냥 끝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비판의 대상인 이 승객의 모습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니? 아니죠. 어떤 개선의 여지가 드러나니? 아니잖아. 이렇게 승객을 우리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죠? 이 시의 전체였죠.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 보시고, 거꾸로 한번 볼게요, 문제를. 사실 1번부터 보세요. 자, 지금 읽었던 나의 단독 문제인데, 지금 어떠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할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좀 얘기한다, 맞잖아. 음. 자, 니은이 뭐였냐면,
벽이 튼튼한 벽이 이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니은을 통해서 결국 할머니의 어려움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쵸? 자,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계속 똑같습니다. 그 벽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할머니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어떤 괜찮지, 그치?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똑같습니다. 계속 할머니를 더 조인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 어때? 자, 이 리을에서 할머니가 지금 속박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니? 여기에서? 아니잖아. 음. 자, 할머니에게 더욱더 이제 가해지는, 할머니의 어려움을 더욱더 이렇게,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여 이제 우리는 강조되어 전달되는 거잖아. 자, 할머니가 막 더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자, 이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음. 자, 40번 보시고요. 이제 40번에, 자, 어때요? 자, 이렇게 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권태로움이다. 회의적인 태도다. 비관적인 현실이다. 자, 이 시에 대체 과거 반성이 어딨냔 말이야. 자기 반성은 드러나 있지 않았잖아. 아시겠죠? 음. 이제 그렇게 해서 39번에 이제 공부해 볼 만한 문제가 하나 있어라고 하는 게 39번이에요, 오히려. 39번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지. 자, 볼게. 자, 일단 색채, 5번부터 볼게요, 이것도. 색채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썼다. 색채의 의미를 좀 활용했다. 자, 이건데. 자, 가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푸른 풀과 푸른 싹, 자, 이렇게 해서 좀 푸르다라는 것이 좀 활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래 시를 읽어보면 이제 이런 색채를 활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이제 가는 괜찮아. 근데 나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4번에 반복과 열거라는 것은 일정 부분에서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가하고 나에서 우리가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 가에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났니? 그래요. 자,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적은 없었잖아요. 아시겠죠? 음. 자, 이제 그리고 점층적 표현을 통한 분위기 구조인데 이 점층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가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음.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나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음. 자, 일단 나에서 할머니에게 가해지는 그 주변의 모습을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튼튼한 벽이었습니다. 음. 자, 그런데 할머니가 꿈틀거릴 동안 이 틈은 더욱더 세게 조이면서 견고해지고 있죠. 자, 보이죠? 이렇게 점층적 표현이라고 할 때 나에서는 부분적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도치를 볼 텐데 이 도치가 가에서는 또 역시나 아마 부분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에서는 이런 지점에서 도치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어. 자, 사실 완전히 선명하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B 지점을 좀 보면,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이렇게 묻고 또 묻지만 이렇게 연결되거든, 그지? 그래서 때로 우리는 묻는다, 이것을. 음. 자, 이렇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도치를 얘기해 볼 수 있긴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 나머지 1번 답이잖아, 그치? 그래서 1번 보면 단정적인 진술인데, 자, 단정적인 진술의 근거 범위가 어딘지 보세요. 음. 자, 일단 그 아주 선명한 게 이 지점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이거. 자, 뭐 나도 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단정적인 어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시에서는 단정적 어조가 이런 정도? 자, 확인해 보면, 이 지점, 그대로 겹치네요. 이렇게 승객들은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벽이었다.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아주 단정적인 그런 판단의 내용이 드러나죠. 음. 자, 이제 그렇게 벽은 흔들림이 없었다. 더욱더 견고한 벽이었다. 이렇게. 음. 아시겠죠? 이렇게 근거 범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야.